상상해 보시죠. 조선시대 양반들의 온갖 탐욕과 부패가 하늘을 찌르고 민초들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그 시절 말입니다. 만약 그 억압받던 백성들이 감히 왕과 양반을 대놓고 비웃고 꾸짖는 자리를 스스로 만들었다면 어땠을까요? 그것도 몰래 숨어서가 아니라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이 대담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던 비밀스러운 공간과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겉보기에는 그저 단순한 오락처럼 보였던 민중의 놀이 속에 당시 체제에 대한 가장 날카로운 비판과 저항의 목소리가 숨겨져 있었다는 놀라운 진실을 오늘 함께 파헤쳐 볼까 합니다. 과연 그들은 어떻게 감히 막강한 권력에 맞설 수 있었을까요? 그 은밀하면서도 용감했던 그리고 기발했던 저항의 방법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조선 후기 백성들의 삶은 마치 끓는 가마솥 안과 같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전란과 연이은 흉년은 백성들의 터전을 황폐하게 만들었고 힘들게 일궈낸 수확물은 채 곳간에 들이기도 전에 탐욕스러운 관리들의 손에 고스란히 넘어가는 일이 다반사였죠. 초라한 오두막집의 텅 빈 창고를 바라보며 농민들은 깊은 한숨과 함께 억울한 눈물만 삼켜야 했습니다. 땀 흘려 지은 곡식은 수확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관리의 손에 고스란히 넘어갔고 양반들의 곳간은 쌓이는 곡식으로 넘쳐났으니 그 불공평함에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길을 걷다 화려한 가마 행렬이라도 마주치는 날이면 백성들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땅바닥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가마 안의 양반들은 호화로운 비단옷을 걸치고 거드름을 피웠지만 그 옆을 초라한 보찜을 메고 지나가는 민초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대비되는 절망 그 자체였죠. 신분이라는 견고한 벽은 마치 거대한 감옥처럼 이들을 옥죄어 왔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굴레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신분은 사람의 운명을 결정했고 양반의 자식은 양반으로 상민의 자식은 상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은 민초들에게는 그야말로 숨막히는 족쇄와 다름없었습니다. 관아에서는 탕관오리들의 횡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죄 없는 백성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곤장을 휘두르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고통의 찬신음은 마을 어귀까지 울려 퍼졌죠. 백성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빼앗기고 때로는 생명까지 위협받는 이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절망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은 양반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웠고 백성에게는 칼날처럼 매서웠으니 정의가 사라진 세상에서 민초들이 기댈 곳은 어디에도 없었던 것이죠. 어두운 밤, 삼삼오오 모여 희미한 등불 아래 서로의 얼굴을 마주한 백성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불평을 주고받았습니다. 누구 하나 큰 소리로 불만을 토로할 수 없었지만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작은 속삭임 속에는 체제에 대한 깊은 불만과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이들은 마치 숨쉬기 어려운 깊은 물속에서 간신히 고개를 내밀고 공기를 마시려는 사람처럼 이 답답하고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자신들이 숨쉴 작은 구멍이라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짓눌린 삶 속에서 민중들은 자신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억압받던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어떤 돌파구를 애타게 찾고 있었던 겁니다. 과연 그들에게 구원이 될 작은 희망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그들의 절규는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울려 퍼지게 될까요? 그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억압받던 민중들의 간절한 염원은 마침내 하나의 독특하고도 대담한 문화적 장치 속에서 그 해답을 찾게 됩니다. 바로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 조선의 탈춤 이야기죠. 혹독한 현실 속에서 숨통을 조여오던 그 답답함을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해방구가 바로 이 탈춤판이었던 겁니다. 밤이 깊어지고 달빛이 어스름하게 비추는 시골 장터나 마을 광장에는 하나둘씩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낮 동안의 고된 노동과 억압으로 지쳐있던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을 겁니다. 횃불이 타닥타닥 타오르며 어둠을 밝히고 그 불빛 아래 모인 사람들의 그림자는 마치 거대한 하나의 생명체처럼 꿈틀거렸죠. 이곳은 단순한 놀이판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바로 민중들이 잠시나마 신분과 계급의 굴레에서 벗어나 억눌렸던 감정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었던 은밀한 해방구였으니까요. 무대 위로 가면을 쓴 춤꾼들이 등장할 때면
그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죠. 알 수 없는 신비로움과 동시에 왠지 모를 통쾌함이 뒤섞인 분위기가 광장을 가득 채웠을 겁니다. 가면은 단순한 소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연기자들에게는 사회적 신분과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운 익명성을 부여하는 마법과도 같은 장치였죠. 가면 뒤에 숨어 그들은 감히 현실에서는 입에 담을 수도 없었던 날카로운 비판의 목소리를 거침없이 쏟아낼 수 있었으니까요. 또한 가면은 관객들에게도 특별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마치 자신들의 이야기인 양 깊이 공감하고 때로는 자신들이 감히 하지 못했던 말들을 가면 쓴 춤꾼들이 대신 외쳐주는 것에 뜨거운 카타르시스를 느꼈을 겁니다. 그들은 가면 뒤의 인물에게서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동시에 자신들을 억압하는 권력자들의 위선을 깨달으며 희열을 느꼈을 테죠. 그 순간 광장에 모인 모든 이들은 신분을 잊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오직 탈춤이라는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뜨겁게 연대하며 숨막히는 해방감을 만끽했을 겁니다. 북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면 그 소리는 단순한 리듬을 넘어 민중들의 억압된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생명력과도 같았죠. 그렇게 탈춤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조선시대 민중들이 권력자들을 향해 던지는 가장 신랄하고도 대담한 풍자가 숨겨져 있었죠. 춤꾼들은 가면을 쓰고 무대 위에서 온갖 부패와 탐욕에 찌든 양반들,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탐관오리들, 그리고 위선적인 파괴승들을 거침없이 흉내내고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과장된 몸짓과 익살스러운 표정, 그리고 풍자적인 대사로 양반들의 허위의식과 무능함을 있는 그대로 까발렸죠. 예를 들어 양반 탈을 쓴 춤꾼이 갓을 비뚤게 쓰고 어깨를 으쓱대며 거드름을 피우면 관객들은 그 모습에서 자신들을 괴롭히던 실제 양반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한바탕 시원한 웃음을 터뜨렸을 겁니다. 또 다른 장면에서는 탐관오리를 상징하는 탈이 등장해 백성들에게 온갖 수탈을 일삼다가 결국 민중들에게 곤장을 맞는 신용을 하기도 했죠. 물론 실제 곤장을 때리는 것은 아니었지만 민중들은 그 모습에서 현실에서는 불가능했던 통쾌한 복수극을 대리 만족하며 열렬한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이처럼 탈춤은 단순히 웃고 즐기는 오락을 넘어 권력자들의 위선을 폭로하고 사회의 부조리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강력한 저항의 도구였던 겁니다. 관객들은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풍자극을 보며 답답했던 속을 시원하게 풀고 함께 웃고 분노하며 강한 연대감을 느꼈을 겁니다. 공연을 지켜보던 양반들 중에는 자신들의 모습이 풍자되는 것에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흠칫 놀라는 이들도 있었겠지만 가면 뒤에 숨은 춤꾼들을 감히 어쩌지는 못했죠. 춤꾼들은 격렬하게 몸을 움직이며 때로는 익살스럽게, 때로는 진지하게 사회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그들의 춤사위 하나하나에는 억압받던 민중들의 한과 분노, 그리고 자유를 향한 갈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북과 장구, 꽹과리 소리가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흥겨운 가락은 민중들의 마음에 맺힌 응어리를 씻어내고 그들에게 잠시나마 해방감과 희망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그렇게 탈춤은 권력에 대한 두려움을 잠시 잊고 모두가 하나 되어 웃고 떠들며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마법과도 같은 시간이었던 겁니다. 네, 그렇게 탈춤은 단순한 여흥을 넘어 민중의 억눌린 감정을 터뜨리는 해방구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가면 뒤에 숨은 춤꾼들은 무대 위에서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대담한 비판과 풍자를 쏟아냈죠. 그야말로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민중에 쌓인 울분이 통쾌한 웃음과 환호로 폭발하는 장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무대를 장악한 것은 바로 양반들이었을 겁니다. 번지르르한 갓을 비스듬히 쓰고 거드름 피우듯 어깨를 한껏 으쓱거리는 춤꾼의 모습은 영락없는 고을 원님이나 한량 양반을 떠오르게 했죠. 그들은 양반들의 허세와 무능함을 적나라하게 흉내내며 때로는 엉뚱한 한자어를 늘어놓거나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에헴, 이 고을의 모든 백성은 내 손바닥 안에 있거늘 감히 누가 내 뜻을 거스른단 말이냐 같은 대사는 관객들의 귓가에 익숙한 탐관오리의 목소리로 들렸을 겁니다. 관객들은 무대 위의 양반이 비틀거리며 넘어지거나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다 망신을 당하는 장면에 박장대소를 터뜨렸죠. 현실에서는 감히 마주보며 웃을 수조차 없었던 그들의 초라한 민낯이 가면
뒤에서 마음껏 조롱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승려들의 타락한 모습도 풍자의 주요 대상이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과는 동떨어진 채 기생을 희롱하고 재물을 탐하는 노승의 모습은 관객들에게 씁쓸한 공감을 자아냈을 겁니다. 춤꾼은 허리에 주렁주렁 돈주머니를 차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승려의 모습을 과장되게 묘사하며 종교의 권위 뒤에 숨겨진 위선을 거침없이 폭로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에라, 이놈의 돈이 부처님보다 더 귀하구나. 같은 대사는 새 속에 물든 승려의 이중성을 날카롭게 꼬집는 일갈이었죠. 관객들은 그 모습을 보며 답답했던 마음을 후련하게 씻어내며 함께 분노하고 또 함께 웃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수탈했던 아전들의 이야기도 빠질 수 없었죠. 툭하면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고 온갖 명목으로 세금을 걷어들이는 아전의 모습은 무대 위에서 더욱 악랄하게 그려졌습니다. 춤꾼은 삿대질을 해가며 백성들을 윽박지르고 없는 죄를 만들어내 곤장을 치는 척하는 아전의 모습을 실감나게 연기했습니다. 네 이놈. 세금도 제대로 못 내는 주제에 어디 감히 불평이냐 라며 호통치는 춤꾼의 목소리는 관객들의 가슴을 파고들었을 겁니다. 그러다 결국 탈을 쓴 아전이 민중들에게 둘러싸여 곤장을 맞는 신용을 할 때면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물론 실제 곤장을 때리는 것은 아니었지만 민중들은 그 장면에서 현실에서는 결코 이룰 수 없었던 통쾌한 복수국을 대리 만족하며 열렬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이는 단순히 웃고 넘어가는 유희가 아니라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민중의 날카로운 비판이자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풍자극이 한창일 때 객석 한편에 앉아 공연을 지켜보던 양반들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그저 하찮은 민초들의 놀이라 여기며 코웃음을 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대 위에서 자신들의 모습이 과장되고 익살스럽게 조롱당하는 것을 보며 그들은 순간 흠칫 놀라거나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을 겁니다. 갓 뒤로 슬쩍 얼굴을 가리거나 옆 사람과 눈을 마주치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는 이들도 있었겠죠. 가면 뒤에 숨어 거침없이 자신들을 비판하는 춤꾼들을 보며 두려움과 당혹감이 교차하는 미묘한 감정을 느꼈을 테니까요. 그들에게 탈춤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위와 위선을 흔드는 불편한 진실의 거울과도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춤꾼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욱 격렬하게 몸을 움직이며 북과 장구, 꽹과리 소리에 맞춰 춤사위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춤에는 억압받던 민중의 한과 분노, 그리고 자유를 향한 뜨거운 갈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관객들은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풍자극을 보며 답답했던 속을 시원하게 풀고 함께 웃고 분노하며 강한 연대감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평등한 하나의 공동체였을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탈춤은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압제 속에서도 민중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꾸게 하는 강력한 해방의 몸짓이었던 겁니다. 가면 뒤에 숨겨진 그들의 용기는 그렇게 어두운 시대의 한 줄기 빛이 되어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그 찬란한 빛은 단순히 한순간의 성광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빛은 민중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죠. 탈춤이 끝난 후에도 그 여운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공연을 보던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깊은 공감과 연대감을 느꼈을 겁니다. 무대 위에서 펼쳐진 통쾌한 풍자에 함께 웃고 울었던 그 시간은 저마다의 가슴속에 맺혀있던 한과 서름을 씻어내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북돋아 주었을 테니까요. 그들은 그저 구경꾼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저항하는 한 배를 탄 동지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탈춤은 이렇게 단순한 오락의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답답했던 현실의 무게를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해방구였고 억눌린 감정을 시원하게 쏟아낼 수 있는 배출구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불의에 맞서는 민중의 목소리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확인시켜주는 강력한 공동체 의식의 장이었습니다. 함께 탈춤을 즐기며 그들은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고 격려하며 말없이 깊은 위로를 주고받았을 겁니다. 우리만 힘든 게 아니었어,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이었구나 하는 무언의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을 꿰뚫었을 테죠.
이러한 경험은 흩어져 있던 민중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 되었고 다음 날의 고된 삶을 버텨낼 작은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탈춤은 한때의 유희로 끝나지 않고 대대손손 이어지는 문화적 유산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 아닐까요? 고단한 삶 속에서도 자신들의 이야기를 잊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까지 그 정신을 전하고자 했던 민중의 끈질긴 의지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어쩌면 그들에게 탈춤은 단순한 춤이 아니라 자신들의 존엄성을 지키고 불의에 저항했던 선조들의 지혜로운 유산이었을 겁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도 민중의 억압받는 삶과 그 속에서 피어난 저항의 몸짓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것이죠. 낡고 빛바랜 탈들 속에는 그 시절 민초들의 한숨과 웃음, 그리고 뜨거운 열정이 고스란히 배어 있을 겁니다. 오늘날 박물관의 유리 진열장 안에 고이 모셔진 옛 탈들을 보면 단순히 전통 예술품을 넘어선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 탈들은 수백 년 전 민초들이 겪었던 고통과 그들이 꿈꿨던 세상을 묵묵히 증언하고 있는 듯하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의 목소리는 현대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전국 각지의 축제나 전통 공연에서 탈춤을 만날 수 있잖아요. 젊은 세대들이 선조들의 얼을 이어받아 신명나게 춤을 추고 새로운 시대의 메시지를 담아 탈춤을 재해석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합니다. 탈춤은 그렇게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억압 속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잃지 않았던 민중의 용감한 정신을 상징하며 불의에 맞섰던 그들의 뜨거운 열정을 후대에 전달하는 살아있는 역사인 셈입니다. 우리가 이 탈춤의 의미를 되새길 때마다 우리는 조선시대 민중의 삶과 그들의 지혜로운 저항 방식에 깊은 존경을 표하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는 해학과 풍자를 담은 놀이였지만 그 안에는 시대를 꿰뚫는 날카로운 비판의식과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민중의 목소리는 그렇게 사라지지 않고 오랜 세월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강렬한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중의 목소리는 시대를 넘어 여전히 강렬한 울림으로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죠. 이 탈춤은 단지 한때의 흥겨운 놀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억압받던 민초들이 쌓인 울분을 터뜨리고 서로의 고통을 위로하며 공동체의 연대감을 굳건히 다지는 소중한 문화적 장치이자 저항의 유산으로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고단한 삶 속에서도 해학과 풍자로 불의에 맞섰던 그들의 지혜로운 방식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깨달음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것이죠. 공연이 끝나고 북소리가 잦아들면 밤늦도록 춤을 추고 함께 웃었던 민중들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따뜻한 위로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잠시나마 잊고 얻은 해방감과 같은 뜻을 가진 이들과 함께했다는 든든한 연대감이 깃들어 있었을 테죠. 어두운 밤하늘 아래 희미한 횃불 아래서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내일을 살아갈 용기를 얻었을 겁니다. 그렇게 탈춤은 단순히 개인의 감정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공동체 전체가 함께 아픔을 나누고 희망을 꿈꾸는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박물관 유리 진열장 속에서 만나는 오래된 탈들은 단순히 과거의 예술품을 넘어섭니다. 그 하나하나의 표정 속에는 수백 년 전 민중의 웃음과 눈물, 그리고 불의에 맞섰던 뜨거운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오랜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낡은 나무 조각과 빛바랜 채색은 마치 그 시절 민초들의 삶의 애환을 묵묵히 증언하는 듯합니다. 이 탈들은 단순한 가면이 아니라 억압받던 이들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유일한 통로이자 시대를 향한 날카로운 비판의식을 담아냈던 용감한 상징물이었던 셈이죠. 탈춤이 단순한 일회성 유희가 아니라 민중의 억압된 감정을 해소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며 불의에 저항하는 문화적 전통을 이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조선시대를 넘어 현대에 이르기까지 탈춤은 그 형태를 조금씩 달리하면서도 끈질기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의 축제에서 혹은 젊은 세대들의 새로운 해석을 통해 무대에 오르는 탈춤을 볼 때면 우리는 선조들의 목소리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고서나 민화 속에 담긴 탈춤의 모습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들의 용감한 정신과 지혜로운 저항 방식을 엿볼 수 있죠. 탈춤 공연의 절정에서 가면을 쓴 배우들이 권력자들의 위선을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던 그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비틀거리는 양반의 걸음걸이, 허풍만 늘어놓는 탐관오리의 말투, 파괴승의 위선적인 행동들이 과장되고 익살스러운 몸짓으로 재현될 때 공연을 지켜보던 민중들의 얼굴에서는 뜨거운 환호와 깊은 공감의 눈빛이 교차했을 겁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억압받던 이들은 문화라는 도구를 통해 잠시나마 해방감과 끈끈한 연대감을 느끼며 불의에 대한 저항 의지를 더욱 굳건히 다졌던 것이죠. 단순한 오락 뒤에 숨겨진 민중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시대의 아픔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그들의 끈질긴 생명력이야말로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존경을 안겨주는 대목이 아닐까요? 조선시대 탈춤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로만 치부될 수 없습니다. 억압 속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잃지 않고 부조리에 맞서 저항했던 민중의 굳건한 정신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용기란 무엇이며 문화의 힘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우리는 이 탈춤을 통해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됩니다. 시대와 형태는 다를지라도 불의에 맞서는 민중의 목소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항상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잠재된 탈춤 정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조선시대 민중의 삶 속에 감춰진 이야기는 비단 탈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풍속과 문화 속에 숨겨진 민중의 삶의 지혜와 저항의 역사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